시작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여기 판서하는 A4 용지나 여백 하나 놔두시고 연습장 하나 놔두시고, 자, 그 전에 15페이지 1, 2번 잠깐만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간단하게만 해설을 하고 끝냈었거든요. 향서 기억나세요? 1, 2번? 좋아. 자, 그러면 1번과 2번의 정답부터 다시 말해볼게. 수민이랑 하랑이는 적어주세요. 자, 1번은 우드턴 O였어요? X였어요? O였죠. 그쵸? 자, 2번은 O였어요? X였어요? X였어요. 자, 빙을 뭐로 고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R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노트 피세요. 준비됐어? 자, 노트에다가 이번에는 페이지를 한번 적어볼 거야. 자, 페이지 15쪽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지금 얘의 제목은 함정 뛰어넘기거든요. 그래서 넘버링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함정 1번이라고 볼 겁니다. 자, 함정 1번은요, 무엇이 숨어져 있는 형태냐면 목관대의 생략을 말하는 구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목관대라는 건 뭘 줄임말이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줄임말이잖아요. 그치? 근데 다들 알겠지만 목관대는 뭐 할 수 있어? 생략을 할 수가 있지.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생략되었을 때 여기에 목관대가 있는 문장이지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모양을 설명드릴게. 목관대가 생략됐을 때는 보통 일단 앞에 명사가 있을 거예요. 명사가 있고요. 뒤에 모양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통 나오거든? 첫 번째는 주어 나올 거고요. 타동사 나올 건데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런 모양이 하나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어지는 완전한 문장인데 뒤에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치사도 뒤에 뭘 붙여야 돼요? 명사가 필요해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것도 전치사는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이때도 전치사 뒤에 이어져야 하는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런 식의 문형일 때는 명사와 주어 동사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면 돼? 목관대가 생략되어 있을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쌤, 그러면 얘는 해석은 간단하네요. 뒤에 주어 이하가 앞에 명사를 꾸며줘야 하는 거니까요. 해석의 형태로 다시 적어보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될까? 자, 그리고 여기서 쌤이 팁을 하나 더 줄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더 적겠습니다. 이런 구문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인데 동사 두 개가 연이어 나올 경우 첫 번째 동사가 찐일까요? 두 번째 동사가 찐일까요? 두 번째. 맞아. 연이어 두 개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두 번째 동사가 진짜입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1번, 2번을 다시 잡아볼 테니까 이해되나 천천히 한번 가보자. 얘들아, 요거 적는 건 누구나 해. 근데 문장에서 이걸 찾아내는 게 우리의 변수가 되는 거야.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자, 1번부터 한번 가보자. 1번 들어가봐요. 자, 마이다스가 주어, was가 동사니까 앞에서 슬래시 그을 거예요. was가 나왔다는 건 비동사니까 몇 형식? 2형식. 그러면 a greedy king까지가 주격 보어일 겁니다. who라는 관계사가 나왔는데요. 관계사도 접속사의 역할을 해요. 그럼 우리 아까 특강 때 배웠죠? 접속사 앞에서는 슬래시 몇 개? 2개. who 앞에서 슬래시 2개. 그리고 이 who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세요. king을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who 주격관계 대명사 뒤에 wished라는 동사가 또 들어갑니다.
근데 wished는요, 뭐뭐를 바라다 라는 거니까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목적어가 또 붙어야 돼.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that이 나옵니다. 자, 이 that은 이름이 뭡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that. 자, 목적격이란 말 나왔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 지금 선행사 있어? 없죠? 이건 명사절 접속사 that이에요. 기억해내야 돼. 하랑아 1번 문장의 중간에 that부터 따라와봐. 자,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 that이야. 그럼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되지. 자, 그럼 보자. everything에다가 밑줄, 얘가 주어야. 그런데 뒤에 he도 주어지. 저거 touched도 뭐야? 동사지. 근데 would턴도 뭐야? 동사지. 자, 7번 다시 봐. 동사 몇 개가 나와? 2개가 연이어 나와. 그럼 몇 번째? 2번째. 그럼 터치가 찐이야? would턴이 찐이야? would턴이 찐이야. 그럼 쌤, he touched를 괄호로 묶어보세요. 묶었을 때 이 문장에 대입을 해보자. 앞에 명사는 누가 되는 거야? 대절의 주어 everything이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주어 누구 나오고? he. 타동사 뭐 나와? touched. 뭐뭐를 잡다인데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문장 안에서 목관대가 생략된 건 뭐와 뭐의 사이입니다. everything과 he의 사이예요. 표기해 놓으세요. 그럼 결국 목관대도요, 접속사 기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체 문장 안에서 접속사는 총 몇 개가 있는 겁니까? 둘, 셋, 몇 개? 3개가 되는 거야. 자, 네모 박스 치자, 이제. 첫 번째 접속사 누구? who. 두 번째 접속사 누구? that. 세 번째 접속사 누구? 생략된 목관대가 되는 거지. 그럼 접속사 3개니까 동사 몇 개 나와야 되지? 4개? 그럼 동사에다가 빗금 해보자. 빗금. 첫 번째 동사 누구? was. 빗금.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누구? wished. 세 번째 동사 누구? touched. 네 번째 동사 누구? would턴. 이해돼요, 이거? 그럼 똑같이 한번 가보자. 2번 문장은 별표야. 이런 게 어렵게 나오는 문장이거든? 2번에다 별표 치고, 자, 디렉션 드릴게요. 여러분들 눈에 띄는 접속사에다가 네모 칠게요. 동사에다가 빗금 칠게요. 목관대가 생략된 자리에는 체크 표시해 볼게요. 이해돼요? 시간 드릴게. 이렇게 한번 다시 분석해봐. 조금 고민을 한 것 같아서 시연아 다 찾았어? 체크? 체크 몇 개 나왔어, 시연이는? 한 개 나왔어? 그렇구나. 아연이는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채린이는? 2개. 가영이는? 1개.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보자. 일단 체크는 더 많거든요. 많았거든요. 몇 개요? 3개. 오, 굿잡. 한번 가볼게요. 2번부터. 자, 구조 분석하는 건 전명구 나오면 뭐로 묶자 그랬지? 괄호로 묶자 그랬죠. 자, 문장의 시작이 뭐로 출발해요? in
in the story of the wizard of oz하고 뭐 찍혀 있어? 컴마. 그럼 in 앞에서 괄호 연 건 어디까지 괄호 닫으면 돼? 컴마까지 괄호 닫아주면 돼. 뺐어 이제 뺐어. 자 그리고 뒤에 볼게. The courage 얘가 문장의 명사지. 근데 명사 바로 뒤에 the lion wants 나오고 끝난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그럼 첫 번째 체크는 어디 나오는 거야? courage와 the lion 사이에 하나 들어가는 거야. 표기예요 체크. 컴마 뒤에 더 볼게. The intelligence도 명사야. 뒤에 the scarce blah blah가 주어, longs for는 뭐뭐를 갈망하다라는 타동사거든요. 하나로 동사가 돼. 타동사 뒤에 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그럼 이때도 뭐가 생략된 거야? 목관대가 또 생략된 거야. 그럼 뭐와 뭐 사이에 체크 표시할까요? 뭐 s 블라블라랑 longs 아니지. 앞에 intelligence와 더 사이에 체크지. 되지? 뒤에 더 가볼게. and에다가 세모 한 번만 칠래요? 그리고 먼저 볼게요. the emotions가 명사. 근데 뒤에 the tin man이 주어. dreams of까지가 뭐뭐를 꿈꾸다 라는 동사. 근데 dreams of 뒤에 목적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또 어디다가 체크? emotions 뒤에다가 체크. 자 그럼 체크 총 몇 개야 여러분? 3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묶어볼까? 이해되나 다시 봐. the courage에다가 밑줄 주어 1. the lion wants 괄호 묶어서 courage에다가 수식. the intelligence 밑줄 주어 2. the 블라블라 longs for 괄호 intelligence 수식. and 나오는 거 보니까 the emotions가 주어 몇 번? 3번. The tin man dreams of 괄호로 묶어서 누구 꾸며? emotions 꾸미는 거야. 자 그럼 지금까지 문장에 뭐가 나오지 않은 거야? 본동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본동사가 없으니까 being을 뭐로 고쳐요? are로 고치시는 거고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are 뒤에 한번 볼게요. attribute라는 게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별표 한번 칩시다. 선생님 지금 저희가 별표 친 단어가요 attribute예요. 여러분들 attribute는요 이 모양 그대로 동사도 가능하고 명사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되겠지. 동사로 쓰이게 되면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attribute가 명사로 나오게 되면 단어 뜻이 간단해져. 속성이란 뜻이 돼. 그럼 지금은 are라는 비동사 뒤에 주격보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attribute니까 가능성은 뭐가 돼? 명사가 되는 거야. 그럼 속성이다 라고 번역을 하겠죠. 근데 뒤에 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속성이라는 명사 뒤에 they가 주어, already는 부사라 빼버릴 거고요. possess가 뭐뭐를 소유하다라는 칠판 무슨 동사? 타동사. 뒤에 뭐 없고? 목적어 없고. 자 그럼 체크 어디 추가 들어가야 돼요? they 앞에. 자 그럼 체크 총 몇 개 나온 거예요? 4개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돼. 그래서 얘들아 이 목관대 생략이라고 하는 파트는요 여기서 문법 문제 쏟아지는 되게 중요한 테마거든요. 지금 익숙하게 해놓읍시다. 자 같이 따라합니다. 앞에 뭐 나와? 뒤에 뭐? 플러스 타동사. 뒤에 뭐 없고? 목적어 없고. 두 번째 모양 앞에 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그리고 뭐? 전치사. 근데 뒤에 뭐 없고? 명사가 없고. 그럼 중간에 뭐 생략? 목관대 생략.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거 동사 몇 개가? 2개가 어떻게 나올 때야? 연이어 바로 나올 때. 자 그때는 몇 번째가? 2번째가 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자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거든. 3번만. 근데 3번 문제는 요걸 좀 신경 써봐. 동사 2개가 연이어 나온다. 그럼 누가 찐이다? 2번째 거가 찐이다. 요 팁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자, 이 정도면 판단했을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이 문장 맞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손 번쩍.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틀린 것 같아요. 손 안 드는 건 네가 해라? 이런 느낌인가요?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뿌듯해 하시는데? 맞습니다. 잘했어요. 자, 근데 뭘 묻는 문제였냐면 앞에서부터 또 분석 가볼게. 쌤 잘 따라와봐. I가 주어, had가 동사, 블랙버스트가 목적어, with him은 전명구 가로, the other day는 괄호. the other day는 아무 성분이 없는 그냥 부사구로 앞으로도 취급하세요. 됐죠? 그럼 뒤에 because라는 건 접속사기 때문에 앞에서 슬래시 몇 개? 2개. 그럼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와야 될 거야. I가 주어, wanted가 동사, to discuss his book이 목적어 전체. 컴마 뒤에 which 나오는데 which도 무슨 사?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애잖아요. 그러니 which 앞에서 슬래시 몇 개? 2개. 쌤아, 근데 지금 I도 주어인데 think도 동사인데 뒤에 또 뭐가 나와요? is라는 동사가 또 나와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 누가 찐이라 그랬지? is, 뒤에 게 찐이라 그랬죠. 그래서 is가 본동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very useful이 주격 보어가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to는 보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인 understand를 쓰는 걸 보면 to부터 문장 끝까지를 괄호로 묶어서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보자. 네, 쌤 괜찮아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접속사에다 네모 박스 칠 거예요. 자, 첫 번째 접속사 누구 나와요? because. 두 번째 접속사 누구 나와요? which예요. 자, 그럼 접속사 몇 개야, 여러분? 2개거든. 그럼 동사 몇 개 나와야 되지? 3개. 그럼 동사 처음부터 다시 체크하자. 동사 누구 있냐? had. 두 번째 뭐냐? wanted. 그리고 세 번째 뭐냐? think. 네 번째 뭐냐? is.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이해되죠? 3번 문장 별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함정 1번은 목관대의 생략이다 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함정 2번 들어갈 거예요. 자, 함정 2번은 모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줘요. 이번 주에 문법 좀 다지고 들어가자. 자, 함정 2번은요, 요렇게 모양을 기억하세요.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바로 붙여서.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건 중간에 들어가는 이 동사 있지 않습니까? 얘가 보통의 경우 어떤 느낌이냐면 생각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그럼 쌤 지금 본문에선 어떤 거 썼어? think 썼지. 근데 이런 것들 말고 그대로 한번 적어봐. imagine도 괜찮고 guess도 괜찮아. believe도 많이 쓰여. 요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이런 식의 구문이 나오게 된다면요, 중간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묶으세요. 묶어서 얘네들을 무슨 절이라고 부르면 되냐? 자, 뭐라고 불러? 삽입절이라고 부를 거야. 얘들아, 삽입절이라고 하는 건 문법적인 역할은 단 하나도 없고요. 의미를 추가하기 위해 단순히 뭐 했다? 삽입해 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얘는 무조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뭐로 묶어요? 괄호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럼 형광펜 한 색만 씁시다. 3번 문장 다시 들어가서 3번 문장 안에서 삽입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치지 마시고. 주어, 동사, 동사 혹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의 의미가 생각하다라는 류의 동사. 자, 그럼 누가 될 것 같아? I think. 맞아, 걷다 형광펜이야. which 뒤에 나오는 I think 형광펜.
그리고 써놓으세요. 그게 무슨 절? 삽입절. 그치? 그러니 I think는 없는 취급하면 되는 거니까 문법 문제 풀 때는 접속사 2개에 진짜 동사 몇 개니까 3개니까 O야 X야? O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 교재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 이유가 이거야. 정말 고등부에서 어렵게 나오는 것들만 진짜 잘 골라놨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만 잘 이해하셔도 고등 3년 내내 문법 걱정 안 해도 돼. 정말. 됐죠?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밑에 4번, 5번, 6번, 7번 있는데 요건 연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네 문제에 대해 팁은 안 드릴 테니까요. OX 틀리다면 뭐로 고쳐야 될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풀어보자. 3분 정도 줘볼게. 일 분만 더 줄게요. 무서워, 코 파지 마. 네, 이게 문법 문제 푸는 게 너무 막막하다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냥 읽으면서 풀려고 해서 그래.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야. 문법 문제 풀 때 해석이 필요한 건요, 100%라고 따지면 20%도 채 안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구조 분석만 하면 되는 거야, 기계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쌤이 1번, 2번, 3번 다 해석 하나도 안 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그래. 한번 가볼게. 그러면 다 불러볼게. 4번은 X예요. 5번은 O입니다. 6번은 X고요. 7번도 X예요. 쌤, 저 이거 4개 다 맞았어요. 일단 OX는 다 맞았어요. 손 들어봐. OX. 와우, 와우. 좋아. 그러면 하나씩 쌤이 풀어갈 테니까 봐봐요. 짐 빠지지? 봐봐. 근데 문법 어쩔 수 없어. 내가 풀어주는 것보다 해설지 보면 더 혼돈이야. 쌤이 풀어주는 게 나아. 그쵸? 4번 볼게요. 갑니다. 자, 앞에 between 2011 and 2016입니다. 괄호로 묶어야 될 거예요. 괄호로 묶는 근거는 뭡니까? 앞에 between이 전치사. 그리고 뒤에 뭐 찍혀 있으니까 컴마.
그럼 한 덩어리로 그냥 묶자. 고민하지 말고. 따라와야 돼.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the number of people이 문장에 뭘까? 주어. 자, 그리고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참고로 설명 하나만 하고 들어갈게요. the number of가 있고요. 또 비슷한 거 뭐 있지? number of가 있어요. 문법은 계속해서 반복이야. the number of는 해석하면 뭐뭐의 수였어요. 그지? number of는 뜻이 뭐였어요? 많은 이란 뜻이었어요. 자, 그럼 문장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 잘한다. 가보자. The number of people이니까 사람들의 수라고 번역하게 되겠지. 그리고 이때 사람들을 뒤에 나오는 employed가 관건입니다. 자, 이때 employed에다가 형광펜 한 번만 들어갈게요. 굿. 자, 그럼 이제 맞춰봅시다. employed에 ed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가능성은 몇 가지? 두 가지. 1번은 무슨 동사? 과거 시제 정동사. 2번은 뭐? 수동을 나타내는 과거 분사일 수 있죠. 자, 얘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냐 2번이냐는 어딜 봐요? 뒤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를 봅시다. 그래서 지금 employed 뒤를 보니까 in 퀸즐랜드는 전명구라 괄호로 묶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employed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employed 밑에다 적읍시다. pp가 되는 거예요. 그럼 pp는 수식을 하는 애니까 employed 앞에서 괄호 여세요. 퀸즐랜드까지 괄호 닫으세요. 얘 누구 꾸며주는 거예요? people 꾸며주는 거죠. 괜찮지? 그럼 showing이라는 단어 뒤에 동사 모양이 없기 때문에 showing을 정동사로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쌤 보면서 복습. 화요일에 배웠던 거. 정동사 쓸 때는요. 땡땡땡 세 가지를 반드시 신경 쓰자. 뭐였어? 수, 태, 시제. 크게 외쳐봐. 뭐야? 수, 태, 시제. 맞아요. 자, 그럼 차근차근 봐요. 앞에 2000 몇 년이에요? 11년부터 16년. 자, 빼박으로 어느 시점이야? 과거인 거네. 그리고 showing 뒤에 목적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뒤에 명사 있잖아요. on, increase. 명사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 과거 시제의 능동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쓰면 되는 거야? showed라는 형태 쓰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 안 되면 꼭 안 된다 말해. 알겠죠? 과제할 때 힘들어. 자, 4번 클리어. 네, 5번 가보자. 5번도 가볼게. Only a handful of the advancement가 주어겠다. A handful of는요, 소수의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like가 나옵니다. 이 문장 안에서 형광펜 칠 건 이 like입니다. 자,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작게 적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 노트에 쓰고 싶다면 노트에 써놓고요. 그냥 책에다 적는 게 좋겠다 싶으면 책에다 적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지금 여기서 내가 형광펜 친 게 like인데요. 여러분들 like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동사지. 그지? 근데 동사 like 말고 뭐도 있을까? 전치사 like도 있잖아. 이것 때문에 그러지? 간단하게만 적자. 좋아하다 라는 거라면 전치사 like는 뜻이 뭐예요? 처럼이 되는 거죠. 그럼 전치사니까 우리는 구조 분석할 때 뭐 해야 돼? 괄호로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like 앞에서 괄호가 열립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like가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명사가 붙어야 돼. 자, 여기서 본인들이 구조 분석한 거 봐봐. like international conference calls 하고 괄호를 닫았다면 땡이야. 잘못한 거야. 자, 그럼 쌤이 구조 분석 다시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봐. International Conference Call 밑줄 목적어 1. 누구의 목적어? 전치사 like의 목적어. 컴마 뒤에 나오는 IP 폰스 밑줄 목적어 몇 번? 2번인 거야. and에다가 세모. 그럼 목적어 몇 번까지 나올 거란 얘기야? 3번까지. 뭐가 3번이야? 비디오 챗. 목적어 3번.
그럼 like 앞에서 괄호 연 건 어디까지 닫아야 돼? chat까지 닫아야 돼. 그랬을 때 advancements를 주어로 하는 본동사 누가 나와 있는 거예요? allow. 그럼 allow가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려면 수, 태, 시제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advancement에 s가 붙어 있으니까 동사는 단수 써요? 복수 써요? 복수. 그럼 s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동사에는 s 안 붙이죠? 그리고 allow는 몇 형식 동사지? 5형식 동사지. 그래서 allow의 쓰임은 어떻게 나와? allow, 목적어, 뒤에 뭐 붙지? 투부정사. 투부정사 왜 붙어? 목보 역할 하려고 붙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llow 뒤를 보니까요. allow 뒤에 people이 목적어, to speak가 목적격 보어로 들어갔나 보다. 그리고 얘들아 뒤에 rather than 나오죠. rather than은 무조건 괄호로 묶어. rather than부터 뒤에 이어지는 to write까지 무조건 괄호로 묶어. 그냥 전치사처럼 취급해버리면 되는 애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힘내라. 자, 6번 문장 들어갑니다. 주어에다가 밑줄을 쳐볼게요. 주어는 누구죠? pedestrians가 주어죠. 그럼 뒤에 전명구들 묶어갑시다. at the intersection, 괄호. 그리고 팁. 뒤에 컴마 찍혀있고 크로싱 뒤에도 컴마가 찍혀있지. 그치? 쌤 봐봐. 앞에도 컴마, 뒤에도 컴마. 앞뒤에 컴마가 있으면 이 부분은 괄호로 묶어버려. 없는 셈 쳐. 자, 그럼 either waiting or crossing은 묶어서 빼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누구만 남아? 주어만 남아.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동사. 그래서 누가 나와? create가 동사. 뒤에 나오는 multiple potential conflicts가 목적어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전한 문장인데 뒤에 as에다가 네모 박스. 아까 네, 다들 알겠지만 as라는 단어는 뭐도 되고 뭐도 돼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잖아요. 그럼 얘가 전치사일지 접속사일지 판단하러 가볼게요. 자, as 뒤에 drivers라는 명사가 붙어요. 얘만 나오고 끝나면 뭐가 됩니까? 전치사가 되겠죠. 근데 뒤에 길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때 as는 뭐가 돼? 접속사가 될 거야. 그치? as에다 적어요. 접속사라고요. 잘한다. 그래서 drivers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배웠던 거 칠판 뭐뭐 사이에 껴있으면 컴마 그럼 괄호 묶기로 했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어서 빼버려? particularly부터 speed까지 괄호 빼버리는 거야. 그럼 driver에 해당되는 누가 나와야 돼? 동사. 근데 뭐로 썼어? failing으로 썼어. 그래서 뭐로 고쳐? fail. 되나? 그리고 fail 뒤에 to notice라는 목적어 어구가 붙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 게 notice는 뜻이 뭐지? 알아차리다야. 얘 뒤에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뭐뭐를 알아차리다니까. 근데 지금 notice 뒤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 if가 나오지. 그럼 이때 if는 무슨 역할 하러 들어간 if야? 목적어 역할. 그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품사란 얘기야? 명사야. 그럼 이때 쓰이는 명사 if는 명사절, 접속사, if겠지. 그럼 명사절, 접속사, if는 이거랑 바꿔 쓰일 수 있지 않았어? 뭐? whether. 그래서 얘네들은 번역을 어떻게 해야 돼? 뭐뭐? 인지 아닌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뒷부분에 notice의 목적어로 붙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라스트 가볼게요. 7번 문장 한번 가봅니다. 7번이 가장 좀 어려운데 천천히 가보자. 분석해볼게. 자, 7번이요. sudden increases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increase라는 단어에 형광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받아 써봐. 쌤이 말로 해볼게. 쌤, increase라고 하는 건 품사가 뭐도 되고 뭐도 된다요? 뭘까요? 동사도 되고요. 또 명사도 돼요. 이 똑같은 모양으로 위에다 적어. 동사 슬래시 명사. 뜻은 둘 다 뭐 오르다 이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는요. sudden이라는 형용사 뒤에 increase가 바로 나온 걸 보면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고, 그럼 명사로 봐야 돼, 동사로 봐야 돼? 명사로 봐야 되는 거지.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sudden increase가 주어로 취급하면 됐던 문장이야. 자, 그리고 뒤에 in training and competition load까지를 전명구로 묶는 거죠. 쌤, 이때 load가 무슨 말이에요? LOAD. load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양이란 뜻이거든. 혹은 부담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 그럼 결국 training load, 훈련에 대한 부담과 competition load, 뭐에 대한 부담? 경쟁에 대한 부담의 sudden increase, 갑작스러운 증가가 이렇게 번역되는 문장이야. 됐죠? 자, 그럼 increases가 주어였기 때문에 뒤에 동사로 뭐 나온 거야? are, 뒤에까지 associated with, 하나의 동사로 봐요. 그러니 뒤에 changes가 뭐가 돼요? 목적어가 되는 거야. good. 그리고 뒤에 in the immune system까지는 전명구니까 뭐로 묶어? 괄호. 알아야 되는 단어 등장해서 짚을게. immune system, 무슨 체계? 면역 체계라는 단어죠. and에다가 세모 처리 한번 가볼게요. 쌤, and는 무슨 접속사라 그랬지? 등위 접속사. 그럼 무슨 구조? 병렬 구조. 병렬 구조는 뭐 하라 그랬지? 넘버링, 숫자 적으라 그랬어. 그럼 지금 and 뒤에 can increase가 나오는 거 보면 이때 형광펜 하나만 칠까? increase가 또 들어가지, 아가들. can increase. 쌤, 그럼 이때 increase는 명사인 거예요? 동사인 거예요? 동사죠, 100%. 앞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조동사 can이 붙어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can increase가 동사 몇 번이 돼? 2번. 그럼 다시 역으로 올라가서 are associated with가 동사 몇 번이 돼? 1번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뒤에 더 가보자. can increase 뒤에 나오는 the risk of illness가 목적어 어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거 들어갈게요. show하고 컴마 찍혔네요. 이런 모양의 show는 괄호로 묶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athlete 나오는 거 주어, may need to take가 동사, extra precaution이 목적어, 그리고 more than이라는 비교급이 나오는데 than에다가 형광펜. 선생님, 형광펜을 외치시는 거예요. 이 모양 꼭 기억하라는 걸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than이라는 건 해석은 어떻게 해? 일단 뭐뭐? 보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공부하면서 만나는 than은요, 전치사로만 취급하면 충분합니다. than. 그럼 얘가 전치사가 된다는 거면 more than 앞에서 괄호 열어, the rest of us라는 명사까지 괄호를 닫는 거야. 그럼 avoid가 나올 근거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avoid는 뭐로 고치는 게 적합하냐면 to avoid로 고쳐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겠다라고 접근해보면 좋거든. 자, 그럼 얘는 선생님이 이해를 시키려면 해석이 필요한 유일한 문장이야. 지금부터 show부터 문장 끝까지만 해석 한번 적어보세요, 스스로. show부터 문장 끝까지만. 자, precaution이란 단어는요, 요것도 외우자. caution은 무슨 뜻이지? caution? 조심이지. 근데 pre라는 접두어는 미리 하는 거야, 나중에 하는 거야? 미리야. 그래서 사전 예방, 사전 주의 이 뜻이에요. 나와 있어요? 그쵸? 단어장에 나와 있다는데요? 어디요? 능률복화요? 네. 맞았어요. 저 짤이 많았어. 아, 그래?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 진짜 많냈다? 오, 괜찮아. 잘했어. 해석 적어봐, 해석 적어봐.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우리 너무 다 잘해. 얼마나 이뻐.
하랑이 해석 잘 되니, 이 문장? 어려워? 자, 그럼 같이 한 번만 보자. 자, 이제 해석을 못 적었다면 내가 불러주는 건 그대로 끊으면서 한번 받아 적어봐. 알겠지? 그 얘들아, 사실 영어는 짬밥이에요.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해석할수록 정말 많이 늘고요. 계속 안 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이 문장 나오면 어떻게든 해석해보려고 해봐. 그래야 선생님이 교정도 가능하고 첨삭도 가능한 거야. 알겠지? 해볼수록 늘어. 자신감 갖고. 자, 가보자. So, 그래서 athlete, 운동선수들은 extra precaution, 추가적인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모른다. 추가적인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모른다. More than the rest of us. 우리 나머지보다 더. 우리 나머지보다 더. 마지막, 뭐 하기 위해서? 부상을 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해돼요, 안 돼요? 되나요? 왜 뭐뭐 하기 위해서가 들어가는지? 괜찮아요? 굿잡이야. 자, 얘들아, 오늘 나는 어디까지만 나갈 거냐면 유닛 1만 끝낼 거야. 더 들어가면 나야 좋지만 과제량 커버가 안 될 겁니다. 그쵸? 선생님은 효율적으로 내가 첨삭을 해줄 수 있는 양을 내야 되기 때문에 유닛 1까지만 할 거거든요. 그럼 미리 과제를 좀 설명할게. 쉬는 시간 가졌다가 나랑은 테스팅 포인트 2번까지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과제는 14쪽 보시면 1, 2, 3, 4, 5, 6, 7은 내가 안 했어요. 이런 것들 추가야. 내가 따로 말 안 해도. 16쪽, 17쪽 전체 다 하는 거야. 맞지? 그리고 18쪽에 테스팅 포인트 2번도 쌤이랑 본 후에 1, 2, 3, 4, 5, 6, 7, 8은 아마 거의 내가 안 할 거야. 대신 함정 뛰어넘기 1, 2, 3은 아마 나랑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뒤에 넘어가니까 또다시 나오죠. 포인트 엑서사이즈 20, 21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유니트 엑서사이즈 22, 23까지 나옵니다. 그럼 과제는 몇 쪽까지예요? 23쪽까지예요. 됐죠? 선생님, 과제는 어디까지 해와야 돼요? 자, 1번 풀기, 2번 풀고 채점하기, 3번 풀채 5. 몇 번? 3번. 풀채 5야. 풀고 채점하고 뭐까지 하는 거야? 오답 노트까지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오답 노트의 방법만 알려주고 잠깐 쉴게요. 자, 우리가 노트를 구매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노트 안에는 문법에 대한 노트를 따로 좀 나눠 놓을 텐데 한 권으로 써도 되고요. 그 지난번에 수업 듣고 나가다가 누가 물어봤는데 쌤, 문법 노트랑 독해 노트를 따로따로 해도 돼요? 이거 누가 물어보고 갔거든요. 괜찮아. 본인이 가지고 다닐 수만 있으면. 알겠지? 자, 그럼 문법은 내가 뭘 시킬 거냐면 1번 수업 때 하는 필기는 모두 노트에 적기로 약속했어요. 그죠? 그 다음 2번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오답 노트를 여기다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답 노트의 방식은 뭐냐면요. 내가 오답 노트를 하는 공간은 자, 이게 A4 용지 하나라고 생각을 할게요. 노트 한 장.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2 정도로 이렇게 나눠. 접어도 되고. 나눠서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틀린 문장을 적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해설을 적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페이지 펼쳐져 있는 거. 자, 예를 들면 내가 23쪽에 14번을 틀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14번을 되나요? 14번을 내가 틀린 구간만 적으면 안 되고 most of us부터 messages까지 한 문장을 다 적는 거야. 됐죠? 그 한 문장을 여기다 다 적어요. 적고 난 후에 해줘야 되는 건 해설을 적어보는 건데 해설에는요 출제 의도 먼저 적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뭐가 적히겠어?
정동사 vs 준동사가 적히겠죠. 해보세요. 출제 의도 적을 거고요. 풀이법 적을 겁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접속사는 뭐뭐뭔데 동사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문장에다가는 무엇을 하실 거냐면 구조 분석을 직접 할 거예요. 괜찮나? 자,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얘들아 일단 누릴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 풀면서 틀리는 거 누적해 적는 거지. 근데 적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잠깐만 나 이거 전에 틀렸던 문제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오버랩 되는 순간이 와. 그때 여러분들이 적었던 거 앞에 뒤지다가 보면 나 이때도 이 문제 틀렸구나. 그럼 내가 틀리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이해를 하겠죠? 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문법에서는. 근데 다만 부정적일 수 있는 건 오래 걸려요. 그지? 그래서 내가 조건을 잡을게. 실수로 틀린 것들은 괜찮아. 이 책 보고 해설 보고 괜찮으면 넘어가도 돼. 책에다가 해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정말 몰라서 틀린 것들, 내가 2번 봐야 되는 것들은 여기다 적는 거예요. 이해됐어? 찍어도 돼, 찍어도 돼. 괜찮아요? 됐어요? 예. 찍어 놓으시고 쉬십시오. Thank you, ma'am. 오케이. 자, 가봅시다. 존칭의 표현이야. 존칭. 자, 어디 필 거냐면요. 교재는 18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8페이지 피시고, 자, 판서 준비면 연습장 딱 펴놔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보자. 자, 테스팅 포인트 2번 갑니다. 그치? 하나가 거기다 적는 거야. 메모장에다가. 들어가고요. 자, 제목은 뭐라고 다룰 거냐? 병렬구조라고 달 겁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어법끝 교재는 1월 달만 2학 물고 버티세요. 그럼 2월 달에는 겁나 쉬워질 겁니다. 1월 달만 딱 버티세요. 저 믿고. 근데 쌤아 2월 달 돼도 저 너무 어려운데요 하면 그냥 나한테 반말해. 야 봄쌤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야 봄쌤 불러. 네가 1월에 버티면 쉬워진다 했는데 난 아직도 너무 어려운데? 그럼 반말해. 대신에 쌤이랑 따로 몇 번만 더 만나. 알겠지? 그럼 돼. 1월의 개념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것만 버티면 돼요. 그럼 진짜 괜찮아요? 의구심이 가득한 눈빛인데 조금만 믿어봐요. 알겠죠? 자, 테스팅 포인트 2번은 병렬구조야. 병렬구조를 다루기 전에 내가 별표 하나만 먼저 쳐볼게. 뭐를 먼저 좀 짚고 싶냐면 문법 문제를 접근하는 원칙과 예외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접근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1번 구조 분석만 하면 돼요. 아까 했던 말처럼. 그럼 구조 분석은 그냥 끊는 게 아니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 분석을 한 후에 문장의 성분을 기재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야. 그럼 해석을 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들아 공부 잘하는 선배들은요. 수능을 풀리면 듣기 문제를 풀면서 29번 문제를 같이 끝내. 29번이면 수능에서 뭐 묻는 문제야? 문법 묻는 유일한 문제야. 걔까지 끝내버린단 말이야. 듣기를 풀면서 29번을 푼다는 건 뭐가 필요 없다라는 걸 아는 거야. 해석이 필요 없다라는 걸 아는 거야. 이해돼? 근데 원칙이 있으면 영어는 늘 예외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예외는요. 1, 2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 2번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3번.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 해석이 필요할 거야. 그럼 얘들아 공부할 때 기본인데 원칙을 외우는 게 낫겠냐? 예외를 외우는 게 낫겠냐? 원칙. 예외를 외우는 거야. 쌤 말은
예외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외우는 게 훨씬 빠르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고 예외적으로는 해석까지 해야 되는 건데 해석을 해야 되는 문법 문제는 좀 정해져 있어요. 다행히. 오늘 보게 될 무슨 구조요? 병렬 구조부터요. 해석하셔야 되고요. 해석이 필수인 문장들이고요. 병렬 구조 말고 얘도 해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적었어요? 대명사 적었습니다. 대명사 말고 또 비슷한 거 뭐 있냐면 대동사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자. 해석이 필요한 세 가지는 뭡니까? 1번 병렬 구조, 2번 대명사, 3번 대동사.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경우 구조 분석으로 커버가 되는 문장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쌤이 요거 한 번만 먼저 설명하고 싶어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럼 실제로 병렬 구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병렬 구조 들어갈 때는요. 하나, 출제되는 경우. 둘, 출제 의도. 셋, 풀이법으로 나눠볼게. 출제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자, 문법 선지 앞에 예를 들면 study라는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야. 근데 그 문법 선지 앞에 무슨 접속사가 들어간 경우다. 등위 접속사가 있을 때야. 앞에. 그럼 쌤 여기서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우리 아까 막 말했잖아. 뭐 나와? and. 그렇지. 또 5월 먼저 갈게. 5월 but. 또 가능한 거는 yet도 가능해요. 선택지 앞에 이런 류의 등위 접속사가 나온다. 그럼 그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무슨 구조가 되는 거야? 병렬 구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병렬 구조는 뭘 묻는 거냐면요. 출제 의도까지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짝꿍을 찾아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앞에 동사에 걸리는 애야, 명사에 걸리는 애야, 투부정사란 짝꿍인 애야. 짝꿍을 찾아줘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자, 그럼 풀이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밑줄 쳐지는 어떤 문법 선지가 있었을 때 짝꿍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을 선정하셔야 돼요.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18쪽의 예제 잠깐만 봐봐. 예제. 18쪽의 예제 잠깐 봐봐요. 회색깔로 박스 처리된 문장 봐봐요. 자, 보시면 밑줄 쳐진 게 어떤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 recognized에다가 밑줄이 쳐져 있지. 그럼 일단 얘는 동사란 얘기야. 맞지? 그럼 앞에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뭐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거야. 그럼 거기다 물결을 한번 쳐볼까? 자, 맨 앞에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누구 있지? allowed 일단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지. 물결 치고 후보 1이라고 적어봐. 그리고 또 동사 역할 할 수 있는 거 누구 있어? 동사 역할 할 수 있는 거 to have 있지. 물결. 후보 2. 또 동사에 뿌리를 둔 걸 또 찾아보자. 뭐 있지? amazing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결 후보 3. 이렇게 동사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럼 이렇게 세 가지 후보 중 어떤 것과 걸리냐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가 결정될 거야. 이거 이해되세요? 자, 그럼 칠판 다시 봐봐. 자, 1번에 후보군을 선정하자라는 건 지금의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2번 문장의 구조 분석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라스트 3번. 해석으로 확정 지으시면 돼요. 그럼 병렬 구조 문제 풀 땐 반드시 뭐가 마지막이어야 돼?
해석이 마지막이어야 돼. 자, 그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 우리 지금 예제 문제 후보군 선정했죠? 그럼 2번은 뭐 하라 그랬어? 구조 분석만 해보세요. 기다려줄게. 구조 분석. 예제 문장을 구조 분석. 동사 앞에 슬래시, 부사구 나오면 괄호로 묶기로 했어요. 된 것 같아서 같이 한 번만 가보자. 그리고 쌤 저 혼자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면 내가 말하는 것들을 모두 다 받아 적어. 알겠지? 짬밥이라 그랬다. 하면 는다. 자, 문장 앞에 나오는 The exposure 밑줄 주어. 그리고 exposure 이란 단어는 expose의 명사잖아. 노출이거든요. 그럼 뭐뭐에 노출한다라는 의미로 뒤에 전치사 to를 자주 끌고 와. 그럼 to는 전치사니까 to fine art까지는 전명구로 묶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allowed 앞에 슬래시 치겠죠? allowed가 동사인데 이거 allow 몇 형식 동사라 그랬지? 그럼 얘가 5형식 동사니까 뒤에 힘이 뭐가 돼? 목적어. To have an amazing aesthetic experience까지가 전체 to 부정사로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and가 나온 후에 recognize의 목적어로 his calling이 또 붙는 거고요. 뒤에 to be an artist는 괄호로 묶어서 calling을 꾸며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구조 분석이 완성됐기 때문에 3번 뭐로 확정 짓자 그랬어? 해석. 그럼 여러분 답을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장의 해석만 여백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만 적어봐. 다 했어? 응. 요건 체크하고 쌤한테 다시 줘요? 다 체크했어? 요건 내가 나중에 볼게. 알겠지? 수업 끝나고. 고생했어. 일은 내가 패스 처리했어. 요거 됐고 얘는 내가 보고 다시 말할게. 응, 알았어. 고생했어. 선생님. 네. SST이 뭐예요? 에스테틱. 에스테틱. 미적인. 시연이 틴토리 할 때 발음 나오는 거 알죠? 그거 자주 반복하세요. 듣기 때문에 그래, 듣기. 네. 이것도 모를 수 있겠다. Fine Art라는 건 순수 예술을 뜻해요. 우리 서아 오늘 깨닫는 게 많은데? 미적인.
민지는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느낌이 와? 자, 요 정도 하고 한번 판단하러 들어가 볼게. 선생님이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던졌거든. recognized 라면이라는 질문과 to recognize 라면이라는 질문을 던졌어. 답은 X야. 그리고 recognized를요, to recognize 혹은 to를 생략한 recognize로 바꿨어야 됐던 문제야. 그래서 얘들아, 여백 있는 데다가 요거 두 개 한 번만 써놔 볼래? 얘로 내가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 옆에다가 뭘 쓸 거니까 공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럼 또 멘붕이 오죠. 19쪽 8번 밑에 보면 여백 괜찮죠? 거기다 적어봅시다. 그렇지. 아, 민지 좋아. 요거 두 개만 책 여백에다 써봐. 자, 지금 내가 할 말이 약간 어려운데 한 번 이해되면 느낌 빡 올 거고요. 어려우면 계속 연습합시다. 쓸 때까지 기다려줄게. 체린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단어에 대한 심리적 압박 아니에요? 갑니다. 자, 문장만 이제 눈 떼지 마세요.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번역해보면 순수 예술에 대한 노출은 그가 놀라운 미적인 경험을 가지는 걸 가능하게 했다. 맞나? 자, and 그리고 recognized로 해석 한번 해볼게. 그냥 듣기만 해. 그리고 순수 예술에 대한 노출은 인정했다. 그의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calling, 열망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recognized가 맞다면 recognized를 하는 주체는 순수 예술에 노출된 주어가 돼요. 근데 얘들아, 노출된 거는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 아니야? 사람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니야. 그치? 그러면 recognize는 인지하다인데 죽어있는 주어가 인지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야. 이게 영어에선 어색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to recognize로 바꿔볼게. 바꿔봤을 때는 지문 봐요. and 뒤에 to recognize로 바꿨다는 건 누구와 병렬이라고 취급한 거야? to have와 병렬이야. 그럼 목적격 보어 1번이 to have고 recognize가 목적격 보어 2번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목적격 보어는 누가 하는 일을 부연 설명하니까 목적격 보어야. 목적어야. 그럼 여기서 목적어는 누구야? 힘이야. to recognize가 들어가면 recognize의 주체는, 이건 짧으니까 그냥 힘으로 쓸게요. 힘이 돼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적합해? 얘가 적합하게 되는 거죠. 이 느낌으로 풀리는 거야, 얘들아. 대충 봤을 때 얘겠지가 아니라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병렬 구조는 동사의 형태를 매우 많이 묻습니다. 소화가 좀 됐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19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자. 19페이지. 자, 여기서 비슷하게 나온 문제가 2번 문제거든요. 2번. 그럼 2번도 봐봐. 앞에 making이냐 to make냐라는 박스형으로 나왔어, 얘는. 그러면 칠판 다시 1번 뭐 선정하자 그랬죠? 후보군 선정하자 그랬죠. 그럼 얘는 후보군 선정이 좀 쉬워. making이 답이 된다면 앞에 누구와 병렬인 거야? 앞에 누구와 병렬인 거야? painting밖에 없지 않아? 근데 이 자체로 어색해 보이지, 느낌이. 그죠? 그럼 뒤에 to make가 아마도 정답일 것 같은데 to make가 나온다면 누구랑 병렬인 거야? to respect란 병렬인 거야. 그럼 나는 선지를 좀 바꿀게, 얘들아. making을 지우자. 우리가 바꾸자. 더 어렵게. making을 지우고 make s로 고쳐봐. make s 붙여봐. 자, 이제 문제 바꿨어, 우리는. 그럼 make에 s를 붙이면 makes는 누구랑 병렬을 이루는 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is랑 병렬이야.
요런 게 원래 나오는 문제야. 그럼 makes가 is와 병렬일지, to make와 to respect가 병렬일지를 또 잡아봐야 돼. 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이때 정답은 일단 누가 되는 게 맞아? to make가 되는 게 맞아. 그러면 앞에 나오는 to respect가 주격 보어 몇 번이 돼? 1번이 돼. 그리고 뒤에 나오는 to make가 주격 보어 몇 번이 돼? 2번이 되는 거야. 그럼 보면 앞에 나오는 주어가 a painting leads towards main goal까지가 주어지? 그럼 결국 목표가 주어가 되는 거야. 따라하시나? 그리고 그 목표는 is, 이다. 1번 to respect, 예술가의 의도를 존중하면서 but at the same time, 하지만 동시에 to make the painting, 그 페인팅을 시각적으로 coherent, 일관된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 to make가 되는 거야. 따라하시면 끄덕 한 번만 해볼까?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문장 안에서 주어는 골입니다. 네모 박스. is가 동사입니다. to respect에다 밑줄 주격 보어 몇 번이에요? 1번이요. to make에다 밑줄 주격 보어 몇 번이에요? 2번이요. 그럼 다시 주어부터 뭐는? 목표는 is, 이다. 1번 to respect, 존중하고 그렇지만 to make, 뭐하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졌던 거야. 괜찮니? 아까 끄덕 안 했던 분들 괜찮은가 봐봐. 납득돼? 굿자. 자, 그럼 나머지 1번과 3번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자. 여기까지만. 시간 2분 정도 기다릴게. 오. 됐나? 풀어볼까? 자, 1번의 답은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대답해 보는 거야. 자, 둘, 셋.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 쌤, 저는 맞았는데요? 손 한번 건방지게 들어보세요. 우리는 한 배를 탔어. 나이스야. 자, 3번도 말해봐. 앞에 거, 뒤에 거. 둘, 셋. 뒤에 거. 뒤에 거야. 자, 그럼 봐보자, 얘들아. 1번부터 봐보세요. 자, 1번부터. 얘는 문장의 구조는 쉬워. 나는 어디서부터만 볼 거냐면 그냥 더 페이스부터만 보자. 점 찍혀 있는 문장 앞에 건 버리고 뒤에 것만 봐. 자, the pace of the game이 주어. is는 이형식 동사. therefore라는 단어는 연결 부사예요. 그럼 묶어서 빼버려야 돼. therefore fair. 자, 그랬을 때 is가 이형식 동사죠.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주격보어 나와야 돼. 그러면 leisurely라는 단어가 주격보어 1번인 거야. 그럼 and에다가 세모. 그럼 일단 박스는 주격보어 몇 번이 들어가야 돼? 2번이 들어가야 돼. 그럼 얘들아, 주격보어 자리면 부사는 넣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unhurriedly라는 뒤에 거는요, 부사예요. 앞에 나오는 unhurried가 형용사예요. 자, 이게 올바른 풀인데 그럼 여러분들의 의문, 쌤아, 앞에 leisure라는 건 ly 붙었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친근한 단어 뭐 있죠? friendly, 그치? 값비싼 단어 C로 시작하는 거 뭐 있죠? costly.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얘들아, 얘네들은 뭐뭐한, 니은 받침으로 끝나. 그럼 품사가 뭐야? 명사죠. 아니, 형용사죠. 쏘리. 형용사죠. 그럼 칠판에 적을게요. 요 옆에다 그냥 적어요. 레저라는 단어는 여가라는 명사입니다. 그쵸? 그리고 명사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ly가 붙은 거예요. 원래 ly가 나오면 부사지만 명사 뒤에 ly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형용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장난친 거야. 그러니 기억해 놓자. 우리 friendly, costly를 알았는데 지금 뭘 몰랐어? rather에 ly 붙은 형태 몰랐던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될까? 3번 문장도 내려와 볼게. 자, 3번은 좀 맞고 틀리고가 산발적이었던 것 같아. 자, 먼저 가보면 땡땡 뒤부터 볼게. all their books 보일까? 찾았으면 끄덕. 네, 갑니다. 자, all their books에다 밑줄, 얘가 주어. 자, 나왔다. 또 이 형식이네요. 그럼 attractive는 뭐가 들어가? 주격 보어 1번. and에다가 세모. 그럼 주격 보어 몇 번 나와야 돼? 2번이야. 그럼 형용사 써야 돼? 부사 써야 돼? 형용사 써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 relative. 이렇게 가면 내 말 또 어긴 거야. 거기만 보라 그랬어? 끝까지 보라 그랬어, 문장. 끝까지 봐야 된다 그랬어, 고등부는. 그래서 relative냐, relatively냐 뒤에 뭐가 나오죠? free. 얘가 주격 보어 2번이야. 서아야, 빡치지? 근데 이래 나와. 알겠지? free가 주격 보어 2번으로 이미 문장은 완전하니까요. 앞에는 부사가 들어가서 free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됐어? 잘했어. 자,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병렬 구조는 풀어내시면 되고요. 필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출제되는 경우, 출제 의도, 풀이법까지 봤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만 더 적어주시겠습니다. 자, 또 병렬 구조가 자주 나오는 게 등위 접속사일 때도 나오지만 여기다가 그대로 이어갈게. 등위 접속사 말고요.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게 나올 때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공간이 조금 넉넉할 거라 상관 접속사를 네모 박스 쳐서 옆으로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좁아서 일로 오겠습니다. 됐죠? 자,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건 A와 B가 같이 움직이는 걸 상관 접속사라고 하지. 그치? 그럼 얘네들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첫 번째, A와 B는 무슨 구조여야 해요? 병렬 구조여야 해요. A 자리에도 형용사 들어가면 B 자리에도 못 써요? 형용사. A 자리에도 명사 들어가면 B 자리도 못 써요? 명사. 이렇게 A, B 짝꿍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갈게요. 상관 접속사 구문이 주어 자리에 나올 때 수일치는 A에 맞추기로 했어? B에 맞추기로 했어? B.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요, B에 수일치한다. 일단 여기까지만. 자, 이런 문법이 해당되는 상관 접속사의 종류는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쌤이 차근차근 해석을 불러볼 테니까 자네들은 여기다가 영어만 써보는 거야. 할 수 있을까? 자, 그럼 가보자. 얘부터 해볼까? A 또는 B 둘 중 하나. 뭐 있어요? Either A. 뒤에 짝꿍 뭐 나와? Or B. 이렇게 나오지. 요거 하나 하는 거야. 다 알잖아. 복습만 하자. 자, 이거 말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뭐였지? Neither A nor B가 있었지. 익숙한가요? 또 한 번 가볼까요? A뿐만 아니라 B도 뭐 있습니까? not only A 뒤에 but also B. 자, 적는 거 잠깐 봐줘. 얼쏘 괄호야? B. 하나만 더 봐줘. not only 말고 뭐도 가능하냐면
not just도 똑같아요. 그리고 고등부 문장에선 보통 얼소를 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not only A but also B를 뭐로 바꿀 수 있었는데 as well as로 바꿀 수 있지. 근데 as well as로 바꿀 때는 A, B 위치만 어떻게 하면 됐었어? 뒤집으면 됐었죠? B 요거 또 가볼게요. 얘까지는 갑시다. A가 아니라 B다. 그럼 뭐 있지? not A but B. 그치? 자, not only로 시작하면은 A뿐만 아니라 B도인데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not A but B입니다. 이런 A가 아니라 B다 라는 뜻이 되죠. 이걸 똑같이 바꿀 수도 있는 게 B야, not A. 뭐가 아니라? A가 아니라 이렇게도 들어가요. 라스트 하나만 더 갑시다. A, B 둘 다 뭐 있어요? 보스 A and B. 그치? 됐습니까? 자, 얘네들이 나오면 A, B 두 자리에는 똑같은 형태 들어간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아요. 잠깐 우리 책 좀 봐주세요. 잠깐 책 좀 봐주세요. 자, 18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에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보라 색깔 박스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보면 5번과 6번이 들어가는 거 보일 거예요. 확인되십니까? 자, 그 5번 문장에서 병렬 구조를 이루는 걸 밑줄 치세요 라고 표현이 나왔는데요. 일단 상관접속사부터 동글동글 간단하게 합니다. 자, 5번 문장에서 동글동글 가능한 건 누구누구? 보스 동글, 엔드 동글. 맞지? 그러면 뒤에 듀링 플레이라는 건 전명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A 자리에도 뭐가 들어가 줘야 돼? 전명구가 들어가 줘야 돼. 그럼 어디다 밑줄 치면 되겠어? at work. 6번도 해버리자. 자, 동글동글 먼저 칠게. 뭐라고요? not only but also. 그러면 but also 뒤에 밑줄 친 게 far거든요. 자, 이때 far는요 형용사입니다. 그럼 far가 형용사니까 앞에 밑줄 칠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meaningless. 얘도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야. 왜 형용사가 필요해요? not only 앞에 동사 못 썼나 보세요. is죠. 몇 형식이야? 2형식. 그럼 뭐가 필요해? 주격보어가 필요하죠? 그럼 meaningless가 주격보어 1번인 거고요. far from the truth까지가 주격보어 몇 번? 2번이 되는 상관접속사 구문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안 어려울 거야, 상관접속사는. 됐죠? 요 정도만 보면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괜찮나? 자,